해외 입국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시군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축산 차량 통제가 다시 강화됩니다. 양돈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강원도에서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득표수는 민주당과 통합당,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 온라인 수업을 1학기 전체로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접경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발생 지역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축산 차량 통제가 강화돼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접경 지역 양돈 농장.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입식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 관리 지역에 묶이면서 축산 차량 이동 제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이 일일이 사료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사료 공급 차량은 물론 출하와 분뇨 수거 차량도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는 방역이 더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부터 강원 경기 북부와 인접 지역 14개 시군의 양돈 농장 395곳의 축산 차량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축산 차량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농장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이것도 불가능하면 미리 시군에 신고 후 출입해야 합니다. 내부 울타리 설치 비용도 농민이 부담해야 하고 출하 한 번 시키는 것도 행정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야생 멧돼지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양돈 농가에만 계속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진입을 한다면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각종 보조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행정 처분만 계속 내려보내는 입장이라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올해 들어 양구와 고성에서도 야생 멧돼지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접경 지역 전체가 오염된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도 강력한 차단 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농림부하고 또 여러 가지 축산 농가의 어려움도 건의하고 해가지고 이동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시름이 깊어진 양돈 농가. 출하 가격이 생산비 수준을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기약 없는 방역과의 싸움이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방역의 핵심이 됐는데요. 강원도에는 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격리시설이 없어 시군별로 해외 입국자 관리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상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해외 입국자는 2,200여 명. 이 가운데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2주를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자가격리할 공간이 없거나 가족과의 접촉을 꺼리는 해외 입국자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진단 앱을 깔고 3일 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땅한 거처가 없거나 가족과의 접촉 우려가 큰 경우 강릉과 철원, 홍천 등 9개 지자체는 비용을 받고 임시 격리시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 화천 등 나머지 9개 지자체는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집을 나가거나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강원도는 춘천 도립자연휴양림과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을 격리 수용시설로 지정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관계자들은 각 시군 차원에서 임시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합니다. 도 차원에서 해주면 시군에서는 훨씬 좋죠. 인원을 차라리 차출해서. 해외 입국자 관리와 격리가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니 방역 구멍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해외에서 입국한 남성 2명은 갈 곳이 없어 춘천의 한 펜션에서 머물렀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경찰에 적발돼
보건소로 인계됐는데 춘천시 보건소는 제공할 숙소가 없자 이들을 공중보건의사 숙소에 2주간 격리시켰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광역 차원에서 해외 입국자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1,000원에 대해 강주에 도착하는 즉시 예외 없이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시설 격리 조치합니다. 해외 입국자가 늘면서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강원도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4.15 총선 결과를 놓고 민주당이 강원도에서 약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득표수를 합산했더니 말 그대로 초박빙이었습니다. 강원도도 이제는 51대 49로 겨뤄야 하는 격전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도내에서도 3석을 차지하며 한 석에 그쳤던 20대 총선보다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인 결과와 실제 표심은 일치할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탈당파 후보들은 도내 86만 2,495표의 유효표 가운데 41만 4,071표를 얻어 48.01%의 득표율을 나타냈습니다. 미래통합당계 후보들의 49.65%보다 약간 뒤지는 수준이었습니다. 3대 5라는 결과보다는 좀 더 박빙이었던 겁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득표율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2000년 열린 16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민주당계 정당의 득표율은 늘 3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던 2004년 17대 총선에서 45%를 득표했지만 당시 탄핵에 동참했던 새천년 민주당의 표를 빼면 38%로 떨어집니다. 민주당 간판만으로 40% 이상의 득표를 받은 건 사실상 처음인 겁니다. 이 같은 경향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여서 2012년과 2017년 출마한 문재인 후보는 각각 37%와 34%를 득표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민주당 득표율 48%가 각별한 이유입니다. 또 후보들이 탈당해 출마를 강행하는 일은 대부분 보수세가 강한 지역의 미래통합당계 정당에서 있어왔지만 이번엔 민주당에서도 3곳의 선거구에서 후보들이 탈당해 출마하는 등 달라진 선거 양상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됐던 강원도, 하지만 이젠 어떤 당도 안심할 수 없는 51대 49의 격전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시 송정동에서 오늘 오후 싱크홀, 즉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강릉시 송정동의 4차선 도로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에 빠졌다 끄집어낸 자동차는 타이어가 찢어져 앞바퀴가 주저앉았습니다. 앞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너무 덜컹거리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안 가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 앞에 직사각형 모양의 검은 구멍이 보이더니 이내 차량이 빠져 옴짝달싹 못합니다. 자칫 싱크홀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가로 1.2m, 세로 0.7m가량 직사각형 모양으로 발생한 이번 싱크홀은 크기는 크지 않지만 깊이가 2.5m 정도로 상당히 깊습니다. 이 일대 땅꺼짐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출근 시간대에 지름 5m, 깊이 2.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방 치마라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한 3년 전서부터 지방 치마가 오고 비가 오면은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이 보이고 강릉시는 긴급 복구에 들어간 한편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고착건도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건 때문인지는 저희가 이제 어차피 그 커팅 현상이나 이걸 안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조사와 철저한 복구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일선 각 시군이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1차 추경안보다 114억 2천여만 원을 증액 편성해 총 5,443억 2천여만 원 규모로 예년보다 5개월 앞당겨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한 화천군도 일자리 정책과 문화, 스포츠 마케팅 등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2차 추경 예산 편성에 돌입하는 등 시군별로 2차 추경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대 학교가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한 재택 온라인 수업 기간을 1학기 전체로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대는 현재 온라인 수업을 오는 5월 3일까지 진행한 뒤 4일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6월 26일 종강 때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당 실험 실습 시간이 많아서 종강일을 맞출 수 없는 일부 교과목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출석 대면 수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대학은 한림대학교와 강릉원주대, 춘천교대 등 도내 4개 대학으로 늘었습니다. 나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도내에서 나오지 않아 현재 누적 확진자는 53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캐나다에서 입국한 영월 첫 번째 확진자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현재 2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지난 14일에 1,29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늘어 현재는 1,049명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치료 중에 확진자가 사망한 철원도 일주일째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DMZ 펀치볼 둘레길과 고성 화진포 관광지 운영이 재개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내일부터 양구 DMZ 펀치볼 둘레길 73km 구간을 개방하고 200명인 하루 탐방 인원을 3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숲길 탐방을 통해 심신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숲길 이용 시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2월 하순부터 중단된 고성 화진포 관광지 운영도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강원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과 영서 산지에 강풍 경보가 발표됐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등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온도 많이 내려가 춘천의 경우 낮 기온이 12도 안팎에 머물러 예년보다 8도 정도 낮았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선별진료소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개회한 강원도의회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춘천 유치를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춘천은 수도권과 가까운 데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정밀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사관 가속기 구축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평화 시대에 대비해 춘천의 방사관 가속기를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8일 강원도 의회에서 채택해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발송됩니다. 춘천시가 감염병 위기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중앙정부 지침만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보건의료, 교육과 군인, 경찰 등이 포함된 관련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시민들의 방역 생활 수위를 결정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도 정하게 됩니다. 춘천시는 각 기관들의 의견을 받아 이달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춘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 시장의 결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내버스 문제는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